조기 대선이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주요 대선 주자들의 불출마 그리고 경선 룰을 둘러싼 갈등이 대선 국면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국민의힘 주말 사이에 오세훈 시장은 불출마,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불출마를 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11일까지만 하더라도요. 본인이 직접 전화를 돌리면서 내가 선거에 나갈 테니까 도와달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날 이제 오후 저녁쯤이었죠. 혼자 산책을 하면서 고민을 거듭해서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고 하면서 네.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다고 하거든요. 네. 아마도 지금 경선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한 것 같아요. 지금 경선이 지금 과열될 수가 있다. 지금 26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은 16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선이 과열되면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겠다라는 그 고민이 가장 컸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 내년에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데 이번에 대선 출마한다고 버리고 돌아갔을 경우에 버리고 나왔을 경우에 없죠. 다시 돌아올 수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서울시장을 민주당에 뺏겠다는 또 그런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그런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요, 왜 경선 불출마를 유승민 이제 전 의원 이제 아마 경선 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좀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어느 정당이든 간에요. 그 정당에는 후보를 뽑을 때는 상대 정당의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상대 정당한테 승리가 유리한 약체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그런 역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방지 조항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제 모든 정당이 가지고 있는 역선택 조항에 대해서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그걸 좀 승복하지 않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탈당 후에 사실 무소속 출마도 살짝 내심을 밝히긴 했어요. 어제 사실 SNS에 이런 경선 불출마가 나오자마자 어떤 언론에서는 아예 대선에 불출마다 이렇게 말했더니 다시 의원 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전 의원 측에서. 그렇죠. 유승민 의원도 지금 전 의원도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정치 생명의 불씨를 꺼뜨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선 불출마라고 딱 못을 받기보다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경선 불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중도 보수라든가 무당층에 대한 지지율이 있는지 아마 확인을 하는 그런 기간을 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3일 이후에라도 무소속으로는 출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어떤 지지율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 그리고 그 사이에 메시지를 내면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 그런 네. 기대감을 좀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 추대론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글쎄요, 한덕수 권한 대행의 추대론, 지금 추대론이라는 것은 뭐 일부 여론에서 얘기하지만 네. 추대론은 없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국민의힘 경선에서 진정성을 갖고 우리 당에서 배출한 지도자 후보를 뽑는 거기 때문에요. 네. 지금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만약에 그리고 우리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의 결혼은 지지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인 거지.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 당원과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경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금 우리 방송 들어가고 나서 속보가 떴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네네. 그러면 약간 선긋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본인이 가진 소명이 뭐냐면 대선에 대한 총괄 지휘죠. 지금 2달 동안 펼쳐질 우리나라 가장 큰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이 대선에서 사고가 없이 잘 완주돼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아마 국무총리에서 가장 큰 의무인 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덕수 대행이랑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주목을 네, 받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미국이 가지는 관심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 또 국내 정치는 국민의 힘과 양 당의 어떤 그 대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난가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이 영상 한번 같이 보시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망상에 전염된 한덕수 대행이 중증 난가병에 걸려 총대를 맸습니다. 국정을 핑계로 헌법을 파괴하고 권력 망상에 빠진 한덕수, 국가 경제를 팔아 사익을 챙긴 최상목, 두 사람의 이름은 이완용에 이어서 역사상 최악 벼슬아치의 대명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말을 심하게 했는데 한덕수 대행이 그래도 조금 전에는 마지막 소명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일단 난각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 국민의힘이 자꾸 러브콜을 부르니까 대망로 한덕수 네. 차출론이 있으니까 이제 미래 대통령은 난가. 그러니까 난가라는 난가, 난가병인데 난가. 사실 난가병은 아니고요. 나만병입니다. 나만병. 네? 예, 나만.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책임, 자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오락가락이 아니고 저렇게 물음표적인 답변하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의 대화도 본인들 측에서 당연히 노출시켰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도 네. 모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의도적으로 한덕수 대행을 차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언급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만, 그러니까 다들 이제 국민의힘 중진이라든지 뭐 한덕수 대행도 마찬가지로 나만 살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나만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는 네, 것이죠. 지금 그림 보시면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께서는 요즘 유행하는 다음 대통령은 난가 이거였네요. 난가병이라는 게. 그렇죠, 네. 아. 심각한 병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방금 네. 트럼프 정상과의 이제 전화 통화에 대해서 뭐 우리가 흘렸다, 한덕수 대행. 한덕수 대행이 흘렸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그건 전혀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그 이미 중앙일보에서 보도했죠. 중앙일보에서 외교 담당하는 출입 기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발, 그러니까 외교 라인 통해서 취재가 돼가지고 보도가 된 거고요. 그리고 국무총리실에 확인을 요청했더니 국무총리실에서 거기서 답변을 안 해줬습니다. 명백한 팩트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난가병이 아니라 저는 난대병이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난데? 난데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 대선 난데 누가 감히 내 옆에서 고개를 기웃거리는 거냐라고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일극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일극체를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공천으로 보상을 해주고 자기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 전부 다 숙청을 시켜서 제명 비명 행사를 하게 만들었었죠. 그랬던 분위기 때문에 난대병이 더 심각하고 이번에 대선에 가게 되면 아마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주의 정책이라든가 시장 경제, 반시장주의 경제 정책, 그다음에 친중, 종북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이래 봅니다. 네, 한대행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거우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생각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인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옆눈을 잘 팔지 않는 그런 공직자시고 걸어가실 때부터 보면 딱 앞을 보고 가시지 뭐 두리번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이렇게 본인은 가만히 계시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부산스럽게 하는 거 국가적으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출마를 촉구하는 그런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이런 스스로의 결단의 의지로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저는 뭐 하루라도 빨리 좀 미국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만나서 이 관세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네, 이준우 대변인 지난 주말 다들 바삐 움직이신 것 같아요. 오늘도 일정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이죠.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하는 기간입니다. 네. 등록하고 나서 이제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이제 여론조사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에 대해서 전부 다 견제를 많이 날리는 견제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는 카드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카드이긴 합니다. 이미 국정 운영의 안정적인 능력을 굉장히 잘 보여줬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안정적으로 잘 이끌었었고 이번 탄핵 때도 잘 이끌었었죠. 그리고 두 번의 국무총리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했었고 이번에도 하면서 특히 특이한 건 뭐냐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국무총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과 맞서 싸운 그런 이제 정치인이다라고 분류해도 크게 다르지가 않겠죠. 네. 또한 이분이 지금 고향이 호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균형 인사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 경선에 참여하는 많은 후보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옆에서 띄운다고 해가지고 네, 네. 움직일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의지를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올 것인지 의지를 정리하고 나서 먼저 이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비명 3명 4파전으로 지금 치러지는 분위기인데요. 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 모두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경선이다, 그런 방식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후보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룰 자체에 대해서는요. 100% 만족할 수 있는 룰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 룰에 대해서 본인들은 유불리를 따지진 않고요. 예초부터 이제 룰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 선수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룰 이후에 각자 후보들이 걸어온 길이 각자 조금 다릅니다.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경제통,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개헌뿐만 아니라 이제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김두관 지사도 사실 그 이장 출신으로 해서 네. 어떤 농어촌 관련해서도 또 개헌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책도 내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경선 토론 때 각자의 목소리를 저는 담아내는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은 어제까지, 그리고 네. 지금부터는 각자 정책을 내세워서 이제는 잘하기 경쟁 이제 시작됐다고 봅니다. 네, 어제 갤럽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부분 모든 후보 군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양자 대결 한번 보시면은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지사와 가장 양자 대결 퍼센트입니다. 압도적인 1위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민주당은요, 후보가 사실 정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로 사실상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이제 후보를 정하려고 이제 게임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집이 안 되고 무당층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 측에서 후보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와 함께 중도층과 무당층이 이제 흡수를 하겠죠. 서로 흡수하게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과 비슷한 양상에서 치열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4강에 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잖아요. 네네. 네 번째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오늘 새벽에 SNS에 올린 글이 좀 화제인데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는 안철수. 이 내용을 봤더니 이재명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사람이 안철수다. 보수의 미래를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대선에 이번에 나오면 4번째입니다. 2012년에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단일화하면서 대선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는 국민의당으로 출마해서 21.4%라는 높은 이제 지지를 얻었었죠. 그리고 네. 지난번 대선에는 국민의당으로 나왔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했었고요. 이번에 4번째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이제 국민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한번 기회를 줄만하다라는 그런 동정론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호남에서 또 안철수 의원이 한번 국민의당 시절에 의석수를 23석인가 확보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호남표를 가져오면서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제 경선 후보로 확정된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약간 골치 아플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이재명 대표가 뭐 IT 관련돼 가지고 과학적인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첫 행보를 보였었거든요. AI라든가 이런 거. 네네네네. 사실 그런 부분은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뭐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전 대표를 약간 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은 네. 이재명을 내가 이긴다고 하는 게 슬로건이 아닙니다. 지금은 한덕수를 이길 후보는 나라고 지금 목소리를 외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5월 이후에는 뭐 단일화까지 계속 계산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공공연한 이야기이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재명 이제 후보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 후보 자체는 국민의힘의 후보를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미래 그리고 지금 내란 이후에 정말 통합의 대통령 그리고 경제가 망했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AI가 목적은 아닌 것이거든요. AI 시대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 노동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뒤로 물러나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본소득이라든지 대안 정책에 대해서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에서는 AI도 이용하고 그 이후에 부작용도 준비하자는 그런 메시지로 이제 AI 기업을 탐방하는 것으로 네. 이해하면 됩니다.
경제와 과학이 키워드로 그렇죠.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D-50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선판이 요동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